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 25분 비트코인 현재 1억 6,270만원대. 오늘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트럼프의 기대대로 0.5% 빅컷이 나왔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역시나 파월 의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정배대로 25bp 인하를 했고요. 다만 작년에 하반기에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상반기에는 동결 시즌으로 갔다가 이번에 또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금리 사이클이 이제는 어쨌거나 내려가는 사이클로 간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점도표 내에서도 여전히 예정했던 대로 연내 남아있는 이제 FOMC 지금 10월하고 12월에 남아 있습니다. 요 FOMC에서 각각 1회씩 하면서 0.25%씩 금리를 낮추는, 그래서 총 올해 2번 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내비치면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FOMC 기준으로 비트코인 1시간 봉을 보자고 이제 하시면 여기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거든요. PPI와 CPI 기간을 거쳐서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쭉 상승을 해준 이 기간 이후에 요 구간에서 이제 이번 주에 쭉 횡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횡보 구간에서의 찍어준 저점, 여기서 겁을 주면서 쭉 내렸지만 지켜준 114, 384를 지켜주면 상승 관점으로 볼만하다. 화요일자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번 FOMC가 있었지만은 자, FOMC 전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올려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FOMC 전에도 불안감 때문에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에 이 흔들기 새벽 3시를 기점으로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25bp 인하, 여기에 대한 실망을 잠깐 했다가 그 이상으로 또 반등을 해준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FOMC 이후에 코인의 가격은 올라갔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FOMC 때 흔들긴 했지만 위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자 하는 구간 115K 구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흔들어줬던 구간인데 이제는 조금 더 땡겨 올려서 FOMC에 찍은 저점 바로 114720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횡보 구간에서 저점을 살짝 이렇게 이제 높여놓는 흐름, 그 다음에 고점도 지금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10월 그리고 12월 10일입니다. 12월은 좀 초반부에 FOMC가 잡혀있기 때문에 12월 10일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뭐 이제 점도표는 그렇게 나왔지만 연내 1회 정도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은 올해 하반기가 조금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금리 내리고 올해 25년도 상반기 내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만약에 9, 10, 12월을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는 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물가 안정을 꾀하고 또 시장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 방향성을 정하는 금리 동결 시즌이 내년 상반기에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랑 똑같이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다게 따져도 올해 4분기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FOMC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봐도 주요한 이제 맥점 자리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최근에 이제 횡보 구간을 깨고 내려왔다, 114K를 깨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50bp를 사실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한 6% 정도 됐었거든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근데 역시나 94%의 확률로 25bp를 내렸죠. 그래서 시장 예측도 25bp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이 차트에서도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 125K, 124K죠. 여기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쭉 눌림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아직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 반등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구간에서 차트가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는 거죠. 이번 FOMC에서의 저점 114.7K 114,700달러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볼만하다. 그랬을 때 이제 122K 정도까지도 볼만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려주고 약간 이제 쌍고 느낌 나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중 천장을 좀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이런 흐름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114,700달러 손절 잡고 여전히 조금 우상향 볼만하다. 우상향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FOMC가 일단 보시면 10월 29일에
29일에 잡혀 있고요. 10월 29일 FOMC에서도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현재 90%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결 확률 10%고요. 비컷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이제는 조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려면 좀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현재 나온 점도표상도 그렇고 현재 시장 분위기상 무리하지 않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0월 29일에 한번, 12월 10일에 한번 이렇게 25bp씩 내리는 방향이 조금 이제 정방향이고, 물론 그 안에 어떤 변수, 고용이 또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또 비컷을 한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말까지 이제 50bp의 추가 인하가 조금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FOMC 이후에 쭉 올려주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크게 가격을 바로 이제 쭉쭉쭉 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때도 이제 1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 연속으로 이렇게 쭉 빼는 그림이 FOMC 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오다가 일단 좀 받쳐놓고 있습니다. 이 117K에서.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고, 어차피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주말간에 이번 FOMC 저점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횡보하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리고 월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신고가 갱신이 또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사이클이 첫 번째 월봉이 이번 월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3달에서 4달 정도 조금 강세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월봉상 또 이제 130K 13만 달러 정도 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나 알트코인에 대한 대형 호재가 또 있었죠. 자, 바로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 ETF 상장 때 이제 일일이 심사 안 하고 패스트 트랙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ETF에 대한 상장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현재는 심사에 270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연장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간 연장을 또 많이 하는 이제 사이클이었는데, 이거를 확 줄임으로써 선물 시장에서 6개월 이상 거래된 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 심사에 대해서는 75일 이내에 상장 가능한 그런 법안이 현재 좀 상정이 되었고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현재 부합하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에서 6개월 이상 거래된 코인들 기준으로 보시면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아발란체, 체인링크, 폴카닷, 루멘, 시바이노, 헤데라, 솔라나가 현재 조건에 좀 충족을 하고 있고, 10월에서 11월이 됐을 때는 리플, 카르다노, 에이다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코인까지도 현물 ETF 승인이 조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코인들에 대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고 가격적인 상승도 노려볼 만한 여지가 있겠고요. 특히나 동시에 SEC는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도 상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80%의 비트코인, 그 다음에 11%의 이더리움, 그리고 소수 비율의 솔라나, 에이다, 리플로 구성된 라지캡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서의 덩치 큰 코인들 5개를 넣어놓은 그런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비트 이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에이다와 솔라나, 리플이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최근에 좀 나온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기대되는 그런 코인들, 특히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왔고, 아발란체도 최근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런 조금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조금 더, 헤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조금 알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요런 코인들에 대한 가격 전망도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 상당한 호재였다. 현물 ETF 패스트 트랙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더리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악랄한 움직임이 어제 나왔는데,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내려가는 척 하다가 결국에 지금 많이 올라는 왔지만,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은 이전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는데 이더리움은 이전의 저점 자리를 한번 깨고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조금 흡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이런 신호는 대표적으로 이전에도 횡보 구간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와 비교도 가능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는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자리는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게 50bp 비컷이 아니라서 조금 던지는 물량이 나왔는데, 그 던지는 물량을 다 흡수하고 위로 더 세게 올렸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릴 때도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넘겨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여기 FOMC 전에 조금 만들어줬던 이 횡보 구간의 박스 상단을 일단 뚫어줬다라는 거.
지금 4640까지 일단은 쳐주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일봉을 딱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커뮤니티 방에도 제가 월요일에도 글을 남겨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런 흐름,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방향 틀면서 또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아직도 이더리움은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상 여러 가지 또 알트 ETF들이 이제 승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4분기에 대거 알트코인들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시장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분위기와 어떤 이 시장 분위기상 비트코인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주목도도 시장에서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지 캡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스몰 캡들도 나중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시총이 작은 알트들도 한 번씩 펌핑을 줄 수 있는 그런 4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일봉으로 넓게 놓고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 4236을 굉장히 오래 지지하면서 FOMC 전에 반등해줬고, 그리고 이제 눌러놓고 FOMC 전에 눌러놨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이벤트 앞두고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이벤트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벤트 FOMC 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눌러놨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 4236 구간, 이 횡보 구간을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도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다만 이 4236은 무조건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고요. 조금 더 단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이전에 고점까지 일단 넘겨준 이번 FOMC에서 이제 찍어준 저점입니다. 바로 4412죠. 4412달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딱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가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놓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점 높이는 흐름을 또 기대를 하려면 일단은 이제 4900을 넘겨줘야 되는 흐름인데, 이제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저점을 높여놔야 되는데, 이런 FOMC 대형 이벤트 그리고 대형 이벤트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를 좀 봤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손익비를 생각해서 손절가를 좀 짧게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는 4412 정도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이번 FOMC에 찍은 저점 자리를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10월 11월에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 조건을 충족되고 있는 그런 알트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발란체죠. 아발란체도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씩 올라가는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전에 올려준 사이클,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사이클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6만에서 7만원 정도 좀 볼만한 그런 코인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봉상이 양봉을 띄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3주 정도 양봉을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음봉이 뜨기 전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로 볼만한 여지도 있고, 일봉으로 보시면 짧게 지금 진입을 할 생각이다라고 한다면 39,470원 4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 아발란체 좀 쭉 올려놓고 이 구간에서 쭉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횡보구간의 저점은 좀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 트랙 조건을 좀 충족하면서 조금 최근에 보시면 이 전부터 주봉상으로 보시면 쭉 상승세를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면서 이전의 고점 자리까지 일단 와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월봉으로 이번 달에 양봉을 좀 뽑아주고 있어요. 저번 달이 음봉이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현물 ETF 만약에 이제 승인되면서 시장 출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빔을 한번 쏴주고 여기처럼 위쪽으로 쏴주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거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손절을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올려서 잡아야 됩니다. 이번 달 월봉상의 저점입니다. 73만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위쪽으로 한 방 노려볼만 하지 않나.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한 코인들은 손절을 조금 짧게 잡고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에서의 상방을 바라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체인링크도 최근에 보시면 쭉 15,000원대부터 쭉 이제 37,500원대까지 쭉 올라와 놓고 이 구간에서 현재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이 4만원대 벽을 현재 조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이 4만원대 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장 펌핑 나왔을 때 7만원 정도 찍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보더라도 일단은 이전 사이클에서의 어떤 최고점 자리 한 44,0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요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요 체인링크도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는 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현물 ETF 나오면 이제 그걸 필두로 해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이제 쏴줄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바로 주봉상 이번 주에 저점 되겠습니다. 31,750원 정도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것. 그랬을 때 이제 48,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손절가를 너무 낮게 잡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또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절가를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게 되면 물 타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진입한다 하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 올라온 코인은 추세를 좀 지켜주는 선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FOMC 같은 대형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 정해질 확률이 높은데,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연내 2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가는 분위기.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잠깐 보시면 나스닥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새벽 3시 기점으로 이제 약간 실망했다가 25bp 낮추니까 약간 실망했는데 바로 말아 올리고 지금 천장 뚫고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흐름들을 나스닥이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보시면 일봉입니다. 현재 시간부로 또 고점 돌파 이렇게 쭉쭉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주봉으로 놓고 보셔도 올라오고 조금 횡보하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4분기에 나스닥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투자 시장의 상황상 4분기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0월달, 11월달에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조금 12월에는 조심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나스닥도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알트코인들도 같이 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현물 ETF 붐까지 한번 4분기에 이뤄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런 알트들도 시총 큰 라지캡 위주가 되겠습니다. 희망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헤데라를 보겠습니다. 헤데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이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상당한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어느 정도 20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400원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고 살짝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려줬을 때 500원 정도 볼만한 여지는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500원에서 600원 고점을 찍고 쭉 빠진 이력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헤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당겨 올려서 진입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이 300원대는 조금 절대 깨면 안 되고요. 300원 깨면은 다시 200원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것도 조금 레버리지를 써본다라고 한다면 쭉 당겨가지고 최근에 찍은 저점입니다. 322원이죠. 9월 16일에 찍은 저점 정도 이제 손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방을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한 손절가 목표가 아까 전에도 카톡방에도 다 올려드렸고, 이런 식으로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권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FOMC 때 저점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174%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조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FOMC였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정보,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쭉 이제 몇 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내가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32만 4천원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를 걸어두더라도 32만 4천원 자리는 좀 걸어두고 위쪽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방을 볼만하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주봉으로 음봉 뜨고 내려가고, 주봉으로 음봉 뜨고 내려가고, 주봉으로 음봉 뜨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주 연속으로, 만약에 이번 주도 양봉 뜨면 주 연속으로 3주 연속 양봉이 뜨게 되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다가 주봉으로 음봉 뜨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기간적인 관점으로는 주봉상의 음봉 뜨는 자리가 조금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식으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중에서는 보시면 오늘 쭉 상승세 보여주는 코인들, 아발란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헤데라, 요런 이제 메이저급 코인들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어떤 이제 적용될 수 있고, 이제 조만간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기타 알트들도 워낙 다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하나 둘씩 고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트들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분위기. 올라가는 분위기다 싶으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같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 안에서는 저번 주말 같은 경우에도 리니아를 저희가 이제 잡아서 수익을 잘 냈듯이 알트코인들만의 이제 독자적인 개별 펌핑이 조금 주말 기간에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잡코인들, 현재 시총 2,800억짜리 제타체인도 주봉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닥입니다. 내려와서 바닥을 이제 옆으로 빼고 있고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 여기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발산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뭐 244원, 245원 정도 이제 찍어준 이번 저점 자리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짧게는 이제 36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한번 넘겨주고요. 눌렸다가 본 펌핑을 한번 주는 이런 거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바나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현재 주봉 보시면 다 비슷하죠.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옆으로 쭉 빼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위쪽으로 방향이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00원 정도 볼만하다. 손절은 잡아야 됩니다. 저점은 손절 잡아야 되고, 베라도 마찬가지죠. 베라도 내려오고 나서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가면서 저희도 단기 수익을 냈지만 지금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좀 지켜준다면 조금 더 손절가를 땡겨서 한 3,13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한번 발산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이전에 고점 4,000원 정도를 한번 넘겨주면서 5,000원 정도 조금 오버슈팅 나면 6,000원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손절가 굉장히 짧은데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손익비 좋고 한번 배팅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FOMC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해준 모습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추가로 현물 ETF 패스트 트랙까지 지금 현재 승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특히 10월하고 11월, 특히나 10월은 전통적으로 투자 시장에 있어서 업토버라고 불리죠. 자, 보시면 2013년도부터 이제 2024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9월은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은 보시면 딱 두 개 년도 빼고는 전부 다 양봉을 그려주면서 뭐 이제 39%짜리 뭐 47%짜리 올라가도 좀 시원하게 60%짜리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4분기 연말 랠리의 스타트를 알리는 조금 그런 시즌으로도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투자 기관들도 연말 랠리의 마지막에 어느 정도 수익을 쫙 뽑아내면서 11월, 12월에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고 본인들이 수익을 좀 확정 짓는 그런 사이클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셔도 업토버 10월달은 많이 올라간다.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들도 10월달에 상당한 수준의 상승, 내려간다라고 해도 크게 안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10월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25년도 10월에도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주말 기간에 조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 FOMC 때 조금 단기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 눌릴 수는 있지만 이번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눌림 또한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알트들은 개별적인 펌핑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트들도 잘 선별해서 타점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